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보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피로입니다. 네, 한 주 또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베가스 네, 출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네. 이번 주는 뭐 준비하고 미리미리 할 것들 하고 그랬던 주 같아요. 네, 많이 바쁘시지만 또, 설레이는 그런 또 한 주를 맞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럼 네. 다음 주에 베가스 출장 때문에 한 주 잠깐 휴방을 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42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예, 상처받지 않는 영혼, 의 두 번째 예, 시간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저희가 이 책을 지금 보피님 다 읽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거 사실 보니까요, 5편으로 잘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 한 번 한 번, 한 주 한 주, 이렇게 그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읽으면서 나누면은 나누기 딱 좋은 그런 페이스를 가고 있어서 예. 네,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바로 저희 한번 나눠보도록 해볼까요? 좋습니다. 이 상처받지 않은 영혼. 이름이 굉장히 스트롱한 이름이에요. 예, 영혼이 네, 절대 상처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무적이죠, 무적. 예, 저희 그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책 사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음, 간혹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가요? 예,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SNS에서 아는 분들 저한테 네,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번에 책 음, 사는데 이거를 샀다. 뭐 팟캐스트에서 들어서 샀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그래도 팟캐스트에서 제대로 전달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음, 해보면서 오늘 제가 네, 가져온 문장은 일단 사실 이 마이클 싱어의 책을 읽다 보면은 문장을 발췌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책을 다 한 페이지를 음, 옮기고 싶다 할 정도로 좀 그 네, 내용들이 많고 또 내용들이 이렇게 맞아요. 약간 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줄 치는 게 이제 힘들어져서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단락을 이제 네모 같은 그런 이제 음, 구석탱이만 이렇게 딱 쳐놓는 거죠. 이 부분 중요하다. 이 문장이 중요하다. 네,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가져온 것도 127페이지에 있는데 문장이라고 네, 하기에는 좀 너무 긴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받아들여라. 삶은 음,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결코 삶을 온전히 살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음, 삶을 사는 대신 삶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음, 하지만 삶과 싸우지 않기로 한다면 당신을 싸우게끔 부추긴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하게 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두려움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탐사해 보려면 먼저 두려움 그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 마음속에 음, 두려움이 있다면 일상의 일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건드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제 물에다 돌을 던지는 것처럼 세상은 그 끊임없는 변화로서 당신의 마음에 걸려 있는 것들 속에 파문을 일으킨다. 물에다 마치 돌을 음, 던지는 것처럼 이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네, 이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삶은 당신을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상황들을 일으킨다. 그것은 모두가 당신 속에 걸려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기 위한 것이다. 두려움의 뿌리는 당신 안에 걸려서 쌓여 있는 그것들이다. 두려움은 에너지 흐름을 막힘에 의해서 생긴다. 에너지가 음, 막히면 에너지가 가슴으로 올라와 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래서 가슴이 약해진다. 음, 이제 마지막 단락이 있는데 가슴이 이제 약해진다고 했는데 가슴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 가슴이 약해지면 그것은 낮은 파동에 민감해지는데 모든 파동 중에서 음, 가장 낮은 것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것은 선입견, 그리고 분노, 시기, 소유욕 등의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이다. 두려움만 없다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다. 음, 어떤 것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과 매사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다. 왜냐하면 속에서 당신을 혼란시킬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음, 읽기도 좀 네, 힘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제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저희 두 남자가 읽어드리는 것을 잠깐 이렇게 들어주신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네, 정말 그 가장 길게 나눠주신 것 같아요. 지금 두 남자의 깨달음을 진행하면서 가장 긴 문장을 나눠주신 것 같은데, 네, 많은 공감들과 저는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많은 공감들과 그런 것들이 시각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열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이 가장 낮은 주파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가장 그 긴 문장을 가져오셨는데, 그 이 예. 부분에선 저희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청취자분들께서. 일단은 예.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되는데 여러분도 네, 어떠십니까? 삶과 싸우지 않으신가요? 매일매일 삶은 전쟁터다. 삶에서 그냥 내가 승리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음,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라고 마이클 싱어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 생각에도 이 삶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과 씨름을 그만하시고 삶과 싸우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랬을 네, 때 이제 어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가슴이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에너지가 막히게 되면은 에너지가 가슴까지 못 올라오기 때문에 가슴이 약해진다. 예, 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저 읽으면서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이 네, 마이클 싱어 선생님께서는 가슴이 약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의사 선생님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이제 네, 여기에 낮은 파동에 민감해진대요. 가슴이 약해지면. 어, 네, 약간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은 자존감으로 조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굉장히 약한 사람, 자신감이 굉장히 음, 결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가슴이 약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낮은 파동에 민감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네, 선입견, 분노, 시기, 소유욕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온다고 음, 하는데 아무래도 네, 내가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어떤 시기, 질투, 그리고 어떤 선입견,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결국엔 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네, 나를 감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삶과 싸우지 말고, 그런 것들을 그냥, 두려움을 이제 안 가지려면은 가슴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삶과 싸우기를 멈추고 에너지를 그대로 흐르게 만들고 가슴까지 에너지가 충분히 차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네, 네, 마이클 싱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이, 네, 저도 이제 그 가슴이 다친다라는 그 표현을 좀 빌려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이런 영성 공부를 이렇게 하기 전에, 마음챙기를 하기 전에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은, 그 당시를 좀 회상을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많이 두렵고, 그리고, 자존감도 낮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거슬리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과는 완전 상반되는 그런 지금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가슴이 다쳤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삶을 절대로 저희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삶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이것이 되게 이제 공감이 되면서 제가 이 예, 나눌 부분은 바로 이 92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경험이 최상의 스승이라면 삶의 경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함께 나오는 그 또 단락이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지나쳐가는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 순간을 또 그 다음 순간을 경험해 가는 것을 뜻한다. 온갖 다양한 경험들이 들어와서 당신을 지나갈 것이다. 그런 상태로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깨어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존재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다. 그들은 거기 있고 삶도 거기 있다. 그리고 삶 전체가 그들을 지나간다. 삶이 당신이 삶을 낱낱을 경험하는 동안 온전히 존재하여 그것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라. 매 순간이 자극적이고 감동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 당신은 완전히 열려 있고 삶은 당신을 관통하여 흘러갈 것이기에. 네. 여기서 이제 문단이 끝나는데요. 예, 예, 그냥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많은 울림이 있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 예, 음,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방식, 예, 깨어있는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마이클 싱어 분이 이 스승님이 계속 얘기하셨던 물론 삼스카라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이것에 있고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런 감정들, 과거에 있던 그런 경험들을 지금에 불러들여서 이 삶을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자체, 지금 이 순간을 어,
그 순간에 그 삶이 나를 통해서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또 뭐 가슴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 하면요, 가슴이 열려 있는 거죠. 그것 또한. 그러니까 네, 에너지가 들어와서 가슴을 통해 또 에너지를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좀 더 예, 덧붙여서 얘기 드리자면은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슴은 에너지의 중추라고요. 그러니까 음, 곧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가슴을 통해서 프로세스가 돼서 뭐 이렇게 나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네. 이렇게 힘들고 뭐 그렇게 되든지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통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은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삶에 대해서 저항한다라고 하면은 관통시키지 않는 거죠. 관통시키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잡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싸우고 음. 전투를 벌이고 이런 것들인데 그냥 온 거를 내보내게끔 관통시켜라 라는 말이 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요. 네. 아마 삶 속에서 이 적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뭐 동료 직원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좀 음. 거슬리는데 그것을 그냥 관통시켜 보내는 거죠. 내가 그 네. 거슬리는 행동을 잡고 저게 왜 저렇게 했을까? 음. 어떤 나에 대한 어떤 불만의 표시인가? 뭐 등등등 이렇게 그것을 잡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보내버리라는 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 관통. 들어왔으면 나가게끔 바로바로 예.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저한테도 좋고 삶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삶을 또 온전히 사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다른 문장, 어떤 문장을 가져오셨을지, 예. 네, 좋습니다. 궁금하네요. 저는 다음 문장은 좀 짧은 문장이지만 72페이지에 짧지만 네, 가장 인류의 임팩트, 네, 인류의 고민이지 않을까. 고민이라기보다는 어, 항상 모든 거에 질문이지 않을까. 나는 누구인가? 네, 예. 예. 역시, 예. 네, 나는 누구인가? 이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오한 질문임을 안다. 네,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봐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묻다 네, 보면 당신은 자신이 바로 그 답임을 깨닫는다. 그 어떤 음,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이 그 네, 답이다. 그 답이 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네, 문장에서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다. 라는 음,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때때로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어떤 과학의 힘을 빌린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문의 힘을 빌려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에 음, 대해서 어떤 지적인 만, 답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령 네, 아무리 내과학으로 그것을 어떤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전 보고요. 믿으려는 네, 분들은 그쵸. 내과학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믿을 수는 있겠죠.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지적인 대답도 있을 수 없고 결국엔 나는 바로 나다. 예.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이 마이클 싱어도 그렇고요. 그 영적으로 그 영성을 스승님들은 사실 불교의 영향을 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네,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불교를 그래도 다녔기 때문에 그런 사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네, 좀 종교적으로 말고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마음 수련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해석해서 많이 이제 본인만의 어떤 깨우침을 전파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공감하는 바고요. 맞아요. 네, 저희 뭐 레스터 레븐슨 박사님의 그 책을 읽을 때도 사실은 불교에 대한 그런 예. 느낌을 또 많이 받았기도 했고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신 분도 예. 스님이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도 사실 스님께서 뒤에서 미산 스님께서 네, 지난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한 줄평이 아니라 뭐 한 단락평을 또 예. 남겨주셨고요. 네, 아무튼 이런 영성 쪽은 사실 불교와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또 한번 짚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그 종교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종교들도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위험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교집합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또 이제 이것이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라 저기서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영성을 한번 공부하면은 다른 종교를 다 이렇게 함께 예,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내 마음이라도 잘 챙기자라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크고요. 네. 내 마음이 전쟁터면은 저는 그런 거 솔직히 많이 봐요. 그 뭐냐면은 제 크리에이터로서 동료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뭐 제가 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이 마음이 네. 지옥인 분들을 많이 만나요. 마음이 지옥인 분들은 뭐냐면 음, 별거 아닌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가령 예를 음, 들면 어떤 크리에이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댓글이 조금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니지만 조금 뭐 비위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댓글이에요. 그럼 이제 나한테 혹 온 거죠. 네. 화가 왔는데 음,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이클 싱어 영성을 공부하셨거나 평상시 이런 걸 네. 많이 이제 수련하시는 분들은 그걸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댓글이 왔지만 그냥 보내는 거죠. 관통이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어떤 차단하기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대응을 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네네.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지옥인 분들은 그것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별거 아닌 건데 그것에 네. 대해서 이제 대댓글을 쓰죠. 대댓글을 음, 막 쓰는 거예요. 가령. 네. 거기서 이제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대댓글을 막 씁니다. 거기서 더 마음이 지옥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댓글을 막 고정시켜서 캡처 떠서 본인의 네. 어떤 구독자들하고 나눈다라든지 다 이런 건 참 부질 네.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부질 없는 그래서 행동이고, 예,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저희가 이제 감히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잠재 고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그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들 속에 또 힌트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크리에이터로서 또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댓글을 보아하면은 어떠한 댓글이 있습니다. 그런 댓글이 이제 좀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인간인 이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걸릴 때가 있어요. 이제 예, 그 걸릴 때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좋게 예, 긍정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하면서 댓글을 하나 남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그런가요? 하면서 구독을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다음부터도 계속 들어주시고 항상 이제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걸 또 이제 뭐 제품에다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안 좋은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예, 리뷰, 당연히 피 같은 리뷰들, 이런 안 좋은 리뷰들이 쌓이면은 분명 판매량에 이렇게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그 리뷰들을 모아서 보완해서 만든 그 제품도 얼마나 또 잘 팔리겠어요. 아무튼 예, 그런 방식으로 또 이제 영성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보면은 참 좋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성이라면은 또 이제 더 많은 더 좋은 음, 모든 것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마스터키라면요. 그렇죠? 모든 것을 그렇죠. 통과할 수 있다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지옥이신 분들은 지옥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예, 나오기로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마음이 네. 지옥인데 거기서 못 나오게 되면은 이 삶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걸리는 것들마다마다 잡고 씨름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이 드시고 얼마나 지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 씨름하시고 예, 놓아주시고 음,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시면 마음이 네. 편하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살짝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사업은 솔직히 이번 해에 들어서 어,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와중에 나는 제가 매일매일 걱정하고 그러면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피폐해지고, 뭐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매출을 확인하면서, 역시 오늘도 떨어졌어.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날이 완전히 이제, 거의 몰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날 예, 자체가 망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저는 그때 그, 짐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스장을 등록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헬스장을 가면서 아침 매일매일 그 매출을 보는 대신 운동을 시작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 운동을 할 때 이제 그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저는 저만의 그 명상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와서는 집에 오거나 제가 이제 일을 할 그 당시에는 물론 그 일도 보지만 또 다른 걸 또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보다는 계속 다른 거를 시도를 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지금 요즘에 그렇게 해서 예. 이겨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겨내고 있다보다는 관통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떤 것에 좀 내가 걸리는 게 있다라면 거기서 나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순환시키는, 결국 관통시키는 거죠. 네, 거기서 네, 나오니까 그 그렇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문지기가 돼가지고 계속 걔를 못 나가게끔 막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문에서 나오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가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생각하시나요? 예, 네, 그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경우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음, 제가 이렇게 뭐 해탈을 해가지고 성불을 해서 네, 뭐 이렇게 승천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삶에 녹아드는데요.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선택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이 마음 챙김을 하면서 이 영성 공부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제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어떻게 살지 네, 그것이 음, 곧 또한 마음 챙김의 일부분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음술에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듣는 이 방송,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을 구독을 해 주시고요. 아직 안 해주셨다면, 그리고 소통을 해보고 싶다면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검색하시면 방이 나오니까요. 거기에 조인 하셔가지고 저희하고 또 소통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저희가 두 남자의 깨달음, 상처받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부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시간이 따로 있는데요. 예, 그 네,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두 남자의 깨달음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 주제는 어떤 오늘의 주제가 주제, 네,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아까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예, 정말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까 저희가 얘기한 그 지옥, 내 마음을 네,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 예, 그런 것 음, 이제 만드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있어요. 사람들을 네,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네, 어떤 특정인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라는 좀 생각을 음,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게 마음 다스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을 애초에 두지를 않는 거죠. 네, 근데 이 방법은 성장이 없습니다. 이 개인의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에 또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만나는 뭐 음, 일을 하거나 혹은 뭐 가족이거나 그럴 때는 아예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같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을 가장 다스리는 것,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어떠한 환경을 하나 세팅을 해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가령 음, 뭐 가족 네. 환경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이런 거 아, 어떠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네, 완전 타겟으로 해서, 일단은 뭐, 대학생 혹은 네, 고등학생, 네.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음, 고등학생이면서, 어, 가족,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나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 이해를 하지 네, 못한다는 것이 과연 내가 가고 싶은 그 진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에 음,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세팅을 해볼까요? 네. 진로에 네,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 흔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네,
작가가 되고 싶은데 작가가 되면 유명하지 않은 이상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어떤 다른 전공을 해라라고 강요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마찰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맞아요. 때 네. 어떻게 하면은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혹은 내 음, 형제를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도 그렇고, 네, 그리고 되게 이제 할 말이 좀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이제 뭐냐면요. 일단은 해답부터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좋은 네, 해답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제 흥미죠. 네, 그거를 자기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네,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그게 가령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너무나 좋아하는 뭐 작가가 되고 싶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네, 그러면은 먼저 써봐요. 먼저 자기가 네, 혼을 담아서 한번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 드리는 거죠. 저는 이만큼 네, 그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만큼 진심이면서 이만큼의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노력을 쏟아부을 수 있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제가 저의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부모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음, 부모님을 말을 듣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했었죠.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그 후에 플러스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음,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이제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어차피 그 길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음, 얼마나 돌아가는 길이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는 내가 그만큼 진심이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 나한테 있거든요. 그때 네, 내가 정말로 진심이고 내가 그 길을 정말로 가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나의 뭐 사명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선택한 길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꼭 가고 싶어. 그러면은 정말로 그 진심, 네, 진심을 좀 네,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부모님한테 보여드린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 사실은 친구한테는 잘하고 또 연인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잘하지만은 네, 부모님한테 뭔가 그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해도 쑥스럽고요. 저도 잘 음, 못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프레젠테이션을 직장 상사나 뭐 대학교 과제에서는 충분히 해도 부모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게 상당히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상당히 쑥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상황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갑자기 프레젠테이션 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만 제가 해보니까 네, 저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네, 효과가 정말 있어요. 근데 네, 아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지 않다. 네, 그렇지만 효과는 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오고 뭐 집을 잘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하니까 대학교 때도 집을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가고 명절 때만 어, 가고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집을. 네, 그러니까 아들이 항상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눈에 안 보이면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가끔 집에 가도 뭐 거의 새벽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음,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죠. 잔소리를. 네,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죠? 어머님의 잔소리라든지 그런 거. 네, 사람을 네, 정말 이제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응합니다. 대응하다가 그 마이클 싱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삼과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예,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미 얘기했었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알 턱이 없다. 내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그저 음, 그냥 나만 주셨지. 내가 학교에 있을 동안 부모님 항상 옆에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밖에 네, 있는 동안 1년 내에 2번밖에 집에 안 들어가는데 이틀밖에 모르는 건데 나를 365일로 음, 360일은 나를 모르는 건데 모르는 게 당연하다. 네, 근데 나를 왜 이해해주지 못할까? 그것에 대해 속상해하지 말자. 왜냐하면 모르는 게 당연하다. 전제를 그렇죠. 이렇게 해본 거죠. 음, 그러면 네, 알게 하자. 방법이 알게 하자인데 알게 어떻게 할까? 그럼 프레젠테이션 해보자. 그래서 제 인생에 음, 대해서 50장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날 집에다가 전화를 했죠. 누나 야, 누나 한 분이 50장. 계신데, 예, 네, 누나랑
부모님이랑 다 모여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 그러면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그 당시에 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음, 뭐 프로젝트 빔까지는 없었지만은 그냥 노트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그 상황 자체는 분위기는 상당히 처음에는 이렇게 좀 우스운 분위기예요. 뭐 이런 거를 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발표자가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10장 넘어가면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50장 나왔을 때 끝났을 때는 부모님이 네. 박수를 쳤다. 예, 이렇게 와, 드리고 네. 싶어요. 그 프레젠테이션에는 제가 어떤 그 삶을 사는 거, 초등학교는 어떻게 지냈고, 부모님이 음,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모를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과 멀어지잖아요. 부모님 매일 학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는 네. 나는 어떤 관심사가 있었고, 엄마가 흔히 아는 내 친구 누구누구하고 내가 만남을 했고, 그러니까 이성 친구든 동성 친구든 네, 이런 관계를 맺어왔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뭐 어떤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 게임에서 내가 얻은 음,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단순히 뭐 음, 흥미뿐만이 아니라 배운 것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대학교 때는 내가 집에 안 들어온 이유는 뭐뭐뭐 때문이다. 뭐 이런 걸 쭉 해가지고 음,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10년 계획은 이렇다. 이렇게 해서 내 네. 인생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예, 네. 그날부터는 잔소리가 없어지셨어요. 네. 예,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일단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게 지금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프레젠테이션을 굳이 이렇게 50장까지는 정말 대단하시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 모두가 보표님이 아니시고 히로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마스터키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음, 바로 뭐냐면요. 자신을 잘 아는 것이에요. 자신이 정말 무엇을 원하고 그렇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온지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아야지 그것이 제대로 된 전달법을 할 수 있는 그 스피커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 확정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레젠테이션 50장 만드는 거가 나는 누구인가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 채우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50장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당신 그 자체를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딱 파워포인트를 열면은 100장이 딱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에 대해서 50장을 만들어 본다는 거는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그때 한 며칠 걸렸어요. 처음에는 네. 한 10장 하니까 도저히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소설을 쓸 수도 없는 음,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에 한 50장 정도 채웠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잘 알아갈 수 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네. 그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네, 표현을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TMI로 I이긴 하지만, 네, MBTI로 I이긴 하지만 그런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나를 잘 표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잘 모른다는 것까지는 연결을 되지 않아서 잘 몰랐거든요. 나를 잘 네, 안다? 모른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이런 그뭐 두 남자의 팟캐스트 혹은 또 이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에 오겠다는 그런 선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이 생긴다는 것이 표현으로서 음, 사람들에게 표현으로서 그렇게 어 그런 큰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꼭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 또한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에서 얼마만큼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형제와의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지금 두 남자의 깨달음이라는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또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거 들으시면서 내용이 좋았다라면은 어떤 저희가 얘기했던 영성과 관련된 마음챙김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궁금하시다 하면은 저희의 풀 버전 팟캐스트를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42번째 시간, 그리고 이번 코너, 네, 예,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표였습니다.